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념 파워 개념 설명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 그리고 유리수의 계산하는 것 첫 번째 시간까지 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호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호라는 것은 어떤 크기가 큰 쪽과 작은 쪽 내지는 0을 기준으로 위에 아래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수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보통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영상 2도다. 그럼 플러스 2도씨, 그 다음에 영하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도씨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부호를 사용해서 수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부호가 붙은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0을 기준으로 더 큰 쪽은 플러스,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작은 쪽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우리는 양의 부호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용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테니까 너무 생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부호의 양, 음의 부호의 음을 따서 양수와 음수 이렇게 구별을 해볼 텐데, 양수는 바로 간단합니다. 0보다 큰 수. 그래서 플러스 양의 기호를 양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아, 얘들은 0보다 어떤 수겠구나, 큰 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런 표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합니다.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수들은 바로 0보다 다 작은 수다. 이런 것들을 다 부호가 붙은 수. 이번 단원에서는 계산을 해서 답을 쓰거나 할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는 연습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지만 간단한 개념이에요. 정수라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수는 양의 정수 아니면 음의 정수 두 가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영도 정수인데 영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종류를 생각을 해서 총 세 가지 종류의 정수가 있구나.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중에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를 붙여 쓴 수입니다. 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100도 있겠고요. 자연수에 플러스 50도 있겠고요. 플러스 50도 있겠고 많죠. 음의 정수라는 것도 역시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쓴 거예요. 물론 이 수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수기 때문에 0보다 다 작은 수입니다. 그렇구나. 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 방금 얘기했듯이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정수다. 정수이긴 하지만 양도 음도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보다 큰 1, 2, 3, 얘네들은 자연수 1, 2, 3하고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기 때문에 자연수와 같다. 무슨 수가? 양의 정수와 자연수는 같은 말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유리수라고 하는 수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들은 다 유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수도 배웠고요, 소수도 배웠고, 자연수도 배웠고, 오늘 배운 음의 정수, 0 이런 모든 녀석들이 다 유리수다 알 수 있고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역시 플러스가 붙어있는 유리수 0,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음의 유리수 통틀어서 모두 유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분수도 있고요, 소수도 있고요, 0.7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플러스가 붙어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들 플러스가 붙어있으면 양의 유리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음의 유리수다. 이거 구별할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양의 유리수를 고르시오 또는 음의 유리수, 음의 정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냐 유리수냐 구별하고 잘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류를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볼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은데 우리가 처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배웠던 하나 둘 셋 넷 1, 2, 3, 4 같은 말입니다. 양의 정수가 바로 자연수, 그리고 0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수는 종류가 세 가지다.
0 그리고 음의 정수까지 해서 이 세 종류를 합해서 정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많이 배웠던 수긴 한데 소수, 분수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이들은 보면 자연수의 부호를 붙인 정수가 아니지 않아요. 자연수의 정수를 붙인 게 아니라 어떤 자연수로 표현될 수 없는 분수나 소수 이런 것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그래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만 보면 많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0을 기준으로 작은지 큰지를 눈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얘는 양의 유리수구나 또는 양의 정수구나 음의 정수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항상 원점인 0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기준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우리는 양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음수, 그러니까 왼쪽은 음수, 이 안에는 음의 정수도 있고 음의 유리수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 다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펼쳐서 우리가 수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틀, 이것이 바로 수직선입니다. 이걸 기억을 꼭 해 놓으시고 수직선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 놓도록 합시다. 자,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대응한다. 무슨 말일까? 이런 말들도 다 하나하나 생소할 텐데, 점을 수직선 위에 찍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음의 유리수 모두 다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도 2분의 1만큼 더 뒤로 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점을 찍어서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응이란 말은 점을 찍을 수 있다. 모든 유리수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유리수는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빨간색 부분, 음의 유리수는 왼쪽에 대응시킨다. 점을 찍을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개의 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을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과정에서는 자꾸 대분수를 써왔기 때문에 중등과정에서는 대분수는 잘 쓰지 않고요. 가분수를 이용해서 그대로 쓰는데,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수를 대응시킬 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살짝 대분수로 몰래 바꿔보는 거죠.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같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마이너스 1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 간 거네. 그렇게 해서 가분수가 어려울 때는 대분수로 바꿔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수다. 근데 정확하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반똑 잘라서 가운데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도 0과 1 사이에 있는 수, 그리고 지금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기호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0보다 오른쪽에다가 대응을 시켰고, 1.5도 마찬가지로 1과 2 사이에 정확히 중간에다가 점을 대응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수들을 전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가 누가 더 큰지도 보고, 그리고 또는 더하기 빼기를 할 때에도 수직선을 이용해서 눈으로 보면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직선에다가 유리수들을 대응시키는 연습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중등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수가 원점과 거리가 얼마니? 이게 절대값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5라고 해봅시다. 5라는 수를 절대값, 요 기호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벽으로 딱 채워주면 5라는 수, 5의 절대값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어떤 수 5를 원점까지의 5에서부터 원점까지, 원점은 0이죠. 거리를 재는 거야. 그러면 5네. 5에서 0까지 거리는 5잖아. 5칸. 그죠?
그러면 음수도 가능할까? 우리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정수가 있는데 얘는 그러면 절대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2라는 수의 절대값. 자, 어떤 수 마이너스 2가 원점 사이 거리. 자, 마이너스 2부터 원점 0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일까요? 그럼 수직선에다 보면 여기가 원점이고요. 마이너스 2라는 수는 우리 앞에서 연습을 했지만 0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두 칸. 요 점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무엇이냐? 마이너스 2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한 칸, 두 칸, 거리는 2네요. 아, 그러면 절대값은 뭐다? 어떤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다.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저기부터 뒤까지 해도 어쨌거나 다 양수입니다. 거리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절대값은 다 플러스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성질 봅니다. 자, 양수, 음수의 절대값은 아까도 우리 연습했지만 부호를 떼어서 모두 다 어떻게 표현한 것이다? 양수로 표현한 것이다. 알겠죠? 아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였고 5의 절대값도 5였고 그래서 모두 다 양수로 나오게 되네. 왜? 거리니까. 거리는 음수가 없고 양수 있잖아요. 근데 거리는 0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절대값 0. 우리 3번에도 나와 있는데 0의 절대값. 0부터 0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0이죠. 갈 데가 없으니까. 0의 절대값은 0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모든 그 0을 제외한 다른 수들은 0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직선이 나타낼 때 원점에서 멀수록 절대값이 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왼쪽이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 요만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죠. 거리가 3이에요. 플러스 1부터 0까지의 거리. 절대값 플러스 1은 1이에요. 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은 지금 수가 다른데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거야.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과 절대값 플러스 1이라는 아이는 누가 더 클까요? 그러면 절대값은 0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이 훨씬 더 크다.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수의 대소관계 우리 표현해 볼 건데 0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가운데 기준점을 잡아서 음수보다는 크고요. 양수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수는 반드시 음수보다. 왜? 수직선상의 0을 기준으로 음수는 왼쪽에, 수직선상에서 왼쪽이 작은 수고 오른쪽이 큰 수인데 왼쪽에 있는 당연히 음수보다는 양수인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양수끼리 비교를 할 때는 당연히 절대값이 큰 수가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상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고 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가 플러스 3인데 절대값이 당연히 큰 플러스 3이 더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플러스 2보다.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한다?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이 플러스 2보다 큰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수일 때는 참 많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값이 큰 수는 작은 수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와 마이너스 5라는 아이를 우리가 수직선상에 찍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수직선을 대응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5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중에서 누가 더 오른쪽에 있나요?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더 큰 건데 그럼 이걸 우리가 할 때마다 수직선을 그릴 수 없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야.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 5가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더 많이 간 거예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은 마이너스 5가 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많이 간 거예요. 음수 방향으로. 왼쪽으로.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큰 수고,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왼쪽에 있는 작은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고 또 처음에는 바로바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직선에 대응을 하든 아니면 요 원리를 딱 알고 절대값을 비교하든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등호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볼게요. 자, A가 지금 B가 E를 벌리고 있죠? B가 A 쪽으로 벌리고 있어요. 얘가 큰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크다, 초과이다. A는 B 초과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반대로 작다. 그런 수를 우리는 이제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기호 밑에 뭘까요? 요거. 같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같아도.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자, A가 B보다 크긴 큰데 같아도 상관없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이상은 그러면 이상 이하는 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같은 말인데 작지 않다. 요거 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작지 않다는 거는 작지만 않으면 돼. 작지만 않으면 돼. 무슨 말이야? 같아도 되고 커도 돼.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바로 작지 않다. 그래서 요 표현들 역시 반대로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이 말은 곧 크지 않고 같거나 작아. 그럼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요거 꼭 용어들을 기억을 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유리수, 정수 유리수 개념, 절대값, 그리고 수직선 이런 것들을 배웠고 용어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유리수의 덧셈, 자,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직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더해갈지 또는 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 부호가 같을 때는 두 수를 어떻게 더할까? 부호가 지금 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3은 둘 다 플러스 부호,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두 수는 부호가 같고요. 이 같은 부호를 가진 수를 두 수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부호 써줍니다. 둘이 같은 부호가 지금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써줬고 이 두 수는 마이너스가 둘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두 수를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두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부호를 둘이 가지고 있는 같은 부호를 써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플러스 7 더해주세요. 그러면 같은 부호네 그 부호를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수를 그냥 더해줘.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과 같은 부호를 더해 마이너스 10을 더해보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이다. 더해보면 둘이 같은 부호네 마이너스 써주고 두 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을 하고 또 플러스 3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5고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하고 뒤로 가네 왼쪽으로 또 마이너스 3을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직선상으로 풀 때는 이렇게 그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유 큰일 났다 어렵다. 부호가 다른 두 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호가 다른 두 수는 두 수의 차이를 이용한다. 차이라는 것은 음수라는 게 없어요. 너와 나의 차이라는 건 이제 아까 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쓴 건데 두 수의 절대값의 차, 곧 두 수의 크기의 차이를 갖다 써주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갖다 붙인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두 수를 더할 건데 지금 두 수는 부호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2하고 3만 딱 봐. 2하고 3을 보니까 누가 더 절대값이 크냐면 3이 크죠. 아, 그러면 부호를 누굴 가져오느냐? 절대값 큰 녀석의 부호가 이긴 거야.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는 두 수의 차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차이라는 거는 2와 3의 차이는 1이죠. 차이가 1나지. 1을 갖다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인데 보니까 둘 중에 누가 절대값이 커? 플러스 3이 더 크죠. 그러면 절대값이 큰 부호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수의 차이를 갖다가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7 이랬다. 어떻게 한다? 두 수를 비교해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인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왜? 7이 5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그 다음에 두 수의 7과 5의 차이만큼, 그게 바로 절대값의 차라는 표현이죠. 두 수의 차이를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연습해보고, 우리 수직선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보세요. 0에서부터 플러스 2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3만큼 어떻게? 왼쪽으로 갔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서 해보고 또 실제로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계산해보고 그러면서 연습을 여러 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덧셈의 계산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 더하기 3은 5고요. 3 더하기 2도 5입니다. 무슨 말이야? 두 수를 바꿔도 앞에서 그냥 더했을 때랑 바꿔서 더했을 때랑 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게 바로 교환 법칙이에요. A랑 B를 더한 거랑 B랑 A랑 더한 거랑 똑같네. 정수에서도 유리수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덧셈은.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냥 더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더한 것도 값이 같다. 알 수 있죠.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그 다음 덧셈의 결합 법칙은 더하는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순서를 바꿔 둬야 된다. 아까 교환 법칙은 얘기했지만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꿔서 더하는 거고 어떤 순서로 먼저 더할 거니 A랑 B를 먼저 더할 거니 B랑 C를 먼저 더할 거니 하지만 더한다면 값은 똑같다. 자, 세 개의 수를 덧셈을 할 때 먼저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더하고 마이너스 4도 더해라. 근데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해서 계산한 것도 마이너스 5고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해서 나중에 플러스 1을 더해준 것도 마이너스 5로 값이 똑같이 나온다. 이게 바로 덧셈의 결합 법칙이에요. 그럼 선생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왜 배우나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앞에서부터만 그냥 한다고 하면 계산할 때 좀 약간 어려워지는 계산, 복잡해지는 계산들이 있어요. 계산을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리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그래서 더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빠르게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덧셈의 계산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번엔 유리수 뺄셈입니다. 유리수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왜냐면 우리 앞에서 덧셈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뺄셈을 하려고 그러면 왜냐면 이제 음수를 뺀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빼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아니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를 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빼기를 더하기로 덧셈으로 바꿔주고 할 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뺄셈 뒤에 있는 플러스 4 이 플러스 4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다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뺄셈을 하래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한다? 플러스 5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수가 이 마이너스 뒤에 있던 수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였던 아이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아셨죠? 그럼 우리 덧셈은 했잖아. 아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부호가 같네. 같은 부호 써주고 두 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정리하면 우리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그 뒤에 있던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덧셈으로 하면 앞에서 배운 덧셈의 그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이거 해보죠. 한번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세요. 그러면 뺄셈은 덧셈으로 바꿀 건데 덧셈으로 쏙 바꿔주고 뒤에 있던 아이의 부호를 플러스로 반대로 바꿔주면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같은 부호 갖다 주고 두 수를 더해서 플러스 7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수에서 0을 빼면 뺄 게 없지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에서 어떤 수를 빼면 부호가 바뀐 수. 아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어떤 수를 빼라는 거는 덧셈으로 바꾸면은 그 수의 부호가 바뀐 수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답을 구해내는 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처음에 할 때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뺄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아까 3 더하기 2는 5고 3 더하기 2는 5고 2 더하기 3도 5인데 5에서 7을 뺀 거, 7에서 5를 뺀 거 다릅니다. 이건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혼합 계산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덧셈과 뺄셈의 모든 원리,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등등을 사용해서 전부 이제 혼합 계산을 할 건데 간단합니다. 모두 덧셈으로 바꿔서 차근차근히 더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봅시다.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마이너스 7은 빼줘라 그러면 일단 덧셈은 놔두시고요. 여기 있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서 그 뒤에 있는 아이만 빼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뒤에 있는 아이의 부호를 바꿔줘라. 마이너스 7을 플러스 7로 바꿔줘라.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이니까 쭉쭉쭉 계산해 주시면 되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결합법칙 뒤에 있는 거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덧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쭉 더해가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호가 생략된 수, 요것도 학생들 많이 이제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데 앞에서부터 차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3 빼기 10 더하기 5다. 그러면 플러스 3 먼저 부호들을 다 붙여주는 거야. 일단은 부호를 붙여주는데 일단 플러스 부호를 쭉쭉쭉 붙이고 요 가운데 부호가 다르잖아요. 요거를 가운데다 써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했던 대로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뺄셈의 뒤에 있는 녀석만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요 덧셈 뒤에 있는 애는 부호를 바꾸면 안 돼. 쭈루룩 있다고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뺄셈의 바로 뒤에 있는 플러스 10의 부호만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서 덧셈 쭉쭉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요번 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유리수의 계산 파트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 이거는 우리가 그 개념 파워 체계에 있는데도 예제가 많이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계산력 기르기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